지금부터 이 신형 홀테 다우트를 사용하는 방법, 순서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도구가 갖추어졌습니다. 다우터 내에 다 들어왔죠. 이것을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소형차건 경차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농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차를 옆에 두고 트렁크에서 꺼내서 바로 일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현장에 가시면은 예상치 못한 지형 환경 여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 농 같은데 차를 맨 밑에 세우고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전 홀테 같으면은 모든 것을 바구니에 넣고 들고 갑니다. 가서는 평탄한 지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바닥이 평평하니까, 평탄하지 않으면 조사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넓은 장소가 있어야지 깔개를 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신형 홀테 다우터는 옆에 멜빵이 있습니다. 손잡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다 집어넣어서 깔개가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메고 논둑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일할 장소는 굳이 평평한 데 찾을 필요도 없고 넓은 데 찾을 필요 없이 논둑 위에다가 바로 올려놓고 약간만 이러면 균형이 잡힙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논 가해를 벼를 이렇게 베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아니면은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지게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데서 얼마든지 좁은 장소라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 평가사분들은 이것이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현지 조사서에 보시면은 번지수가 나와요. 지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번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국토정보 앱이라든가 네이버 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가입 면적이 나와 있어요. 면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면적 시정기를 들고 농지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돌아서 나오면서 그 면적 측정기를 찍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실 때 그렇게 맥없이 도시지 마시고 농지 상황을 천천히 보면서 도셔야 돼요. 그래야 나와서 농민하고 농지 상황을 한두 마디라도 건네면은 제대로 조사한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이제 논에 들어가서 표본을 끊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머니에 잔은 반드시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잔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가벼운 것, 그런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춤에 이렇게 끼워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좋지만 저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인습기도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다닙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배에서 이걸 묶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묶는 것은 고무줄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묶어도 좋고, 우리 예전에 볏짚을 묶는 방식으로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묶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표본의 줄간격 길이를 재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본을 갖고 나오시면은 이 농지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모르지만 4개라고 생각했을 때는 4개를 끊어와서 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은, 준비하실 때 비닐팩을 준비한다 했죠. 비닐팩을 표본이 4개니까 4개를 꺼내서 자, 미리 준비했던 견출지를 붙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4개를 붙여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본 그릇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좁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고 분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비닐팩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본을 훑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조사하는 농지가 피해가 있는 농지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훑다 보면은 표본의 줄기 부분이 잘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신홀테는 이 부분이 1차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데, 다른 불순물과 함께 줄기가 끊어진 그런 표본들이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 홀테에다가 마무리를 한번 해주고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단에 표본이 모인 이 용기를 꺼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는 만들어 놓은 표본 비닐팩에 이렇게 넣어 두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끝났죠?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무게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보시면 평탄한 지형이었으면 저울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신홀테 다우터는 이 하단 부분에 저울을 두고 표본이 들어간 이 비닐팩을 이런 식으로 넣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면은 완전히 전체가 다 찍히고 무게 그 디지털 표시까지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사진도 찍지만은 이 표본 비닐팩에 이렇게 몇 g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1, 2, 3, 4를 끝내 그 다음에 뭡니까? 수분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표본마다 3번 해서 평균을 적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 두고 또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는 전체를 나란히 놓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란히 놓고 전체를 또 한 번 찍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는 건 완벽하게 했죠. 이렇게 찍어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 서류에 옮겨 적을 때 여기에 다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 걸 보시면서 그냥 바로바로 옮겨 적으세요. 바로바로 옮겨 적으시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는 뭐 합니까? 피해율을 계산하는 엑셀에다 넣어서 피해율 계산을 해서 계약자, 농민에게 안내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서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닐 봉투를 이렇게 따로 준비하라 했죠. 폭이 넓은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1, 2, 3, 4 표본들을 한 군데 넣어서 묶어서 계약자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우리는 조사를 일단락 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신홀테는 애초에 표본 그릇이 표본으로 들어가는 것, 이 보조 표본 그릇은 이렇게 도구들을 놓고 옆에 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이 끝나면은 먼저 이 비닐팩은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집어넣으시고요. 표본과 이 그릇을 합쳐서 이 보관함에 집어넣고 저울도 넣으면은 일단 다른 농지로 이동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아주 신속하죠. 일도 50% 이상 단축이 되고 이동하는 것도 엄청 편합니다. 이렇게 넣고는 바로 멜박 메고 가면 됩니다. 또 뭐냐면은 이 신홀테 다우터는 예전 홀테는 이렇게 바닥을 밟고 이 포인트가 낮아서 허리를 너무 굽혀서 엄청 피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사 발판에, 자, 이 포인트보다 높죠. 그러니까 허리를 애초에 많이 굽히지 않으니까 피로도가 50% 감소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홀테를 사용하시면은 값은 좀 비싸지만은 그만한 값어치를 하루 만에 느낄 수 있다. 실제로 7회나 8회 분들이 상당수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벼 표본 조사는 2인 조사가 원칙이지만 거대 재해가 오거나 피치 못할 경우에 1인 조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1인 조사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2인 조사가 될 경우라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편하게 업무를 분장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